세상 어디에도 없던 방송 경인 기자회견. 자,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자, 경인에서 가장 바쁜 기자 세 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재미있는 소식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은 MC 이관성입니다. 지금 오프닝 세게 했는데 김갑봉 기자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인천투데이 후배들 앞에서 쫙 내밀고 이제 나오셨는데 네. 왜 늦게 나오신 거예요? 후배들 먼저 길을 열어줘야 좀 네. 편안하게 가보려고. 네. 원래 이렇게 전철을 밟으면 예. 편안하잖아요. 예. 따라만 가면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선배가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후배들 먼저 일을 예. 시켜놓은 다음에 좀 예. 조용히 따라가기 하려고. 군대에서 딱 보죠. 위험하니 예. 네가 가라. 자, 알겠습니다. 또 맞은편에 한 분, 자 뉴스원의 아주 얼굴 정진욱 기자 나오셨네요. 네, 얼굴은 아니고 무슨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명찰을 예. 이제 웃기자 해갖고 예. 조금 마음에 안 욱하는 드세요? 사람 아니거든요. 벌써 예. 또 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에도 제 이름이 없어요. 뭐 땜빵이야 뭐. 이게 과정이 있었어요. 네. 예. 네, 네. 일단 총선이다 보니까 네네. 중간에 그 섭외 과정에 네. 원래 이제 의도했던 거니까 뭐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로비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번에 쓰레기 아이템 때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많은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많은 연락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때 제가 했던 발언 중에 이제 지역의 한 의견으로 네.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연장하자고 주장하셨었던 거죠 그때. 연장 주장은 아니었고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로 있는 의견이니까.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웃기지 마라, 선동하지 마라 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희는 선동한 적은 없는데 예. 그렇죠. 예, 뭐 주장이 아니라 명확히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제 또 불편하셨던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그 이야기 하기에 앞서 주제를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떤 주제를 얘기할 건지 간단한 퀴즈를 좀 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거는요. 이게 4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4년. 뭔가 감이 오세요? 네. 자, 뭐 어떤 걸까요? 저 윤달 때문에 묘기장 했는데. 이야, 또 되게 쉽게 냈는데 굉장히 어렵게 맞추네요. 아 윤달이 다제요? 아 윤달 토이야 그러고. 그 윤달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자, 네. 4년마다 돌아오는 거. 아시안 게임? 아시안 아 게임. 올림픽. 요즘 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예. 되게 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 연기된 장 정상회담? 네. 아, 저희 참. 지역 방송인데 일본 예. 올림픽 이슈를 아 다루는 그런가? 아닙니다. 연단다는 얘기했던데. 아니, 자, 뭔 거 같아요? 저는 그럼 월드컵 아, 정말 서로 받는 것도 좀 자, 이제 지루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4년마다 4월에 있었던 아주 온 국민의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렇죠. 예, 선거예요. 예, 선거인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 15일 2020년. 자, 오늘 방송 기준으로 4월 2일 오늘부터 선거 기간 시작입니다. 네,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 또 중요한 이야기들 다뤄볼까 합니다.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 때는 또 지난 선거 때와 또 다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인천에서 네. 그 후보들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이 그동안 총선 취재를 해오면서 예. 공천이 이렇게까지 예. 늦게 확정되고 그 공천에 대한 재심과 불복 이의 신청, 예. 검찰 고발, 선관위 고발들이 이렇게까지 난무했던 적이 있었나 예.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예. 그 재심 청구, 불복 사례가 예. 속출했던 21대 총선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 연수 가불, 뭐 부평 가불,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재심 청구하고 불복하고 뭐 예. 이랬었죠. 지금 뭐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치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존보다는 그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서로 어떤 역학관계들이 더 복잡했다? 예. 보면은 이제 그 당들이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분열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실 네. 선거 일정은 다가오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창당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선거 일정도 당내 어떤 경선 일정도 같이 예. 늦춰지는. 예.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은 보면은 시스템 공천이라 그러면서 그게 좀 사실 좀 예. 큰 이변은 없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좀 네.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맞아요. 좀 이제 인천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뭐 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평 예. 같은 경우 이제 갑을 이제 그러니까 부평갑이죠. 부평갑에서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하는 요청하는 이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이제 일단 먼저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성만 후보가 이제 경선을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이기고 이제 경선에서 네. 승리를 했는데 과정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죠. 원래 민주당이 단수 공천했었죠. 그렇죠. 홍명으로. 그러니까 홍명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제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당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듣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너무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홍명 청장 같은 경우 약간 좀 네. 패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경선이 네. 여론조사를 미리 했더라면 사실은 부평구청 전 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훨씬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갖다가 미리 수용을 하고 경선을 네. 아마 이제 그 당에서 제시했던 예. 그 2월 달에 만약 여론조사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결과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여튼 지난 그 공천 잡음 이야기로 지금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그 끝까지 보니까 또 이제 무소속 출마를 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네. 있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갑에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갑으로 나올 수 없고 그럼 어디 부평을 예. 무소속 출마가 예.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을은 그러면 선거구가 누가 예. 있느냐? 홍영표 예. 예,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갑에 출마를 했다가 네. 경선에서 어쨌든 졌는데 왜 또 을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네. 또 설명이 길어지면 또 설명. 단수 일단- 공천을 이제 경선으로 뒤집을 때 있어서 예.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홍영표 의원을 지목하지 않았나라고 아.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네. 출마하지 접었죠. 않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사가 중간에 몇 가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인천투데이 기사를 봤었거든요. 음. 무소속 출마를 할 것 같다. 네. 실제로 기울었었습니다. 기울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표현을 기운 듯. 예. 예. 그래서 바로 내렸죠. 아닌 듯. 예. 균형을 잘 맞추죠. 예. 네. 아니 하여튼 저 밀착 취재를 또 해오신 두 분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봤고, 네. 이게 지금 뭐 무소속 출마 얘기는 또 이 선거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선거구도 공천 잡음이 네, 있었잖아요. 공천 잡으면 이제 미래통합당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김진영 전 경제청장이 경선에서 이겼었죠. 네. 이겼는데 뒤집어졌어요. 네. 이제 그 타이틀을 이제 인천 경제청장인데 네. 왜 경제청장이라고 이렇게 돌렸냐 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이제 최고위원을 열어서 네. 재심을 했고 네. 공관위가 재심을 한 결과 이제 그 김진정 후보에게 박탈하고 네. 정승현 후보를 내세웠는데 정승현 후보는 반발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분이 빠졌습니다. 이재호 전 구청장.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왜 경선할 기회를 안 주냐. 네. 네, 열심히 했는데 연수구에서 네. 네. 그래서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 이제 얘기 있고 네. 서구. 네. 서구에는 이제 이행숙 전 지역위원장 네. 이분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 그 자유한국당부터 계속 사실 무주공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어느 날 이제 지난번에 그 네. 박종진 채널 A 앵커가 이제 전략 공천 되니까 예.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소속 예. 출마했습니다. 아, 어제 쓰레기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출마 기자회견. 그 단체 그 출마 발표하는 자리에서 좀 그때 그 네. 여론이 들끓는 그런 일들이 한 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네. 미추홀 을이죠. 동구 미추홀 네. 을. 우리 윤상현 의원 선거구인데 여기는 이제 그 지금 통합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안상수 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안상수 의원은 당내에서 당시에 경선 당시에 컷오프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윤상현 의원하고 둘 다 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예. 개항갑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개항갑으로 갔는데 발음 네. 조심하세요. 예. 네, 개항갑으로 이제 출마하겠다고 국회 선언했죠. 예. 예. 그냥 험지 가겠다. 실제로 예. 험지입니다. 개항갑은 예. 예. 워낙 이제 그 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예. 텃밭이 좋은 곳이라서 갔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의뢰다 꽂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열받는 거죠.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그동안 지역에서 사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그분은 이제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릴 때에도 네. 직접 가가하고 막 예. 방문할 정도로 지역에 이제 예. 열의를 보여왔는데 안 되니까는 이제 공천을 못 주니까 안 주니까 2000 대략 한 300명 정도 당원들을 이끌고 집단 탈당하고 네. 무소속 출마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무소속 그때도 출마로 무소속 다시 출마했죠. 또 복당하는 이런 그때 과정이 이제 있었잖아요. 20대 총선 때 그 김무성 대표 네. 억새 파동. 근데 억새 오랜만에 억새 갖고 듣네. 나르샤 네. 그래가지고 나르샤. 예. 예. 그때 이제 막말 파동으로 이제 공천 컷오프 됐었죠 윤상현 의원이. 아, 당내의 소통이나 갈등들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에도 뭐 없진 않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20대 총선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예.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고 뭐 검찰 고발, 뭐 선관위 고발, 예.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전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김포갑을 보면 유영록 전 시장이 약간 인물이 나오겠죠. 아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남 양산을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차출이 되면서 무중상이 됐죠. 네.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 전략 공천 얘기도 나왔지만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래도 지역을 바꿔왔었고 2년 두 번이나 시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다라는 걸 계속 어필했었죠. 네. 당에다가. 근데 당에서는 결국에는 김주영이라는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본인이 이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만약에 전략 공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일단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무소속 출마 의사 밝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 전화하니까 이런 허접한 당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예. 기사에 썼는데 바로 전화 오셔갖고 제목을 좀 바꿔달라. 예. 아직은 전략 공천이 예. 발표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목 수정이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전화 오는데 바꾸지 말라고 하시더라니까 예. 이건 이미 전화 다 해서 이미 나는 예. 공천이 안 될 것 같다 됐으니까 이제 그냥 간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글씨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얀 아니, 무소속은 다들 하얀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소속은. 저 같으면 약간 좀 보라색이 아니 약간 튀는 색 있잖아요. 무지개 예. 아니 우리 인천 이행수 예. 후보도 하얀 흰색이에요. 흰색이죠. 예. 네. 무슨 윤상현 흰색이더라고요. 의원도 흰색. 아니 보통 이렇게 후보들이 뭐 캠프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자들 기사를 보고 전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를 영향을 미칩니까? 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있었는데 네. 뭐냐 있으면은 김포 이제 지역 이제 기사를 썼는데 뭐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뭐냐면은 젖진욱 기자님 아니, 정진욱인데 이게 예. 그러니까 젖, 일부러 젖, 일부러 젖. 자기를 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이거요? 있다, 나도 아, 있으니까 예.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적을 예. 했다 그래서 하흥성 후보를 제가 예. 못 넣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도 댓글은 예.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사의 후보를 이제 일단 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서는 모두 소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름은 넣었는데 아니 또 비중이 원내 너무 정당이니까. 아, 비중이 좀 적어서 원내 정당이니까 예. 인천에 후보 없어서 그렇지. 예. 취재하면서 그러면 캠프나 이 후보 진영에서 이렇게 좀 연락을 받고 좀 약간 곤혹스러웠던 경험들이 또 있으세요? 있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무실 뭐 자주 쫓아오고 그러는데요. 왜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썼길래? 답이었었는데 이제 그 후보의 이제 폭행 의혹 사건 있지 네. 않습니까? 사건 그걸 이제 단독 보도를 했었었는데 예. 찾아오셨죠. 정황을 좀 설명하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실 얘기를 법정에 가서 예. 기자는 의혹이 예. 있으면 취재를 하고 반론권 예. 드리지 않냐 해명하시면 되지. 네. 그걸 굳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 저 업무 방해하고 계신데 지금 기사 마감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찾아오셨습니다. 뭐가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는 드립니다. 아니, 또 현장에 아주 열혈 기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의당에서 후보를 추가 공천할 것이다. 내놓을 것이다. 뭐 지역 그런 선언도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기대만큼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 왜 그랬던 건가요?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어떤 비례정당 관련된 어떤 이슈도 중앙 예.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의당의 어떤 그 존재감이 네. 어떤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인천 지역에는 13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예. 잡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까지도 발표를 예.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예. 아 우리 선거구들이 많이 어떤 이런 좀 후보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럼 많이 좀 많은 어떤 이런 그 싸움들이 이제 예. 활발하게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까고 놓고 봤을 때에는 큰 변동은 없었죠. 한 명 추가됐죠. 네. 예. 남동을에. 예.
이날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던 게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음. 20대 총선 때는 저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기 이부망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의당 쪽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부실상정 논란이 컸습니다. 송영길 네. 의원이 예. 비례 연동제, 그러니까는 네. 그 위성정당,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주도의 그 연합정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창당할 때 정의당하고 이제 네. 그 정치적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층들 사이에서. 근데 그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사회가계망 서비스에 준연동형제, 그 당시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실상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의당에서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고 예. 인천시당에서 그 발표가 예. 있었던 날 바로 저녁에 예. 7명 후보자들하고 시당위원장, 선대위원장이 긴급 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아까 이제 우리 이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예. 전 선거구에 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격앙 두 군데였는데 이제 개항하고 뭐 남동 이렇게 이제 네. 부평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남동을만 이제 추가하는 것으로. 근데 발단 아무튼 그 부실 상정이 있었고 네.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그러면 이제 그 향후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떤 네.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관심사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 지역에도 이번에 정의당 후보들이 네, 많이 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예. 갑을명정 다 나왔고요. 예. 갑에는 지금 현재 김선자 후보가 예. 26일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에 경기도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경기도의원 비례후보 출신 비례후보에 나왔었던 인물이고요. 다른 데는 뭐 예. 을에서는 이미숙 후보, 병에는 신현자 후보, 그리고 정에는 예. 구자 후보 이렇게 4명 정도 예. 나오고 김포는 예.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사전 녹화하기 때문에 이제 26일 등록이라는 표현을 지금 해주셨는데 일단은 출마를 다 하는 분위기고요. 또 인천도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효했던 게 야권 연대. 이제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야권 연대가 뭔가 기대했던 시선도 있고 또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에서 이제 인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어떤 야권 연대도 어떤 포함했던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는 어쨌든 정의당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하나의 어떤 포석으로 뒀던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인천시당 이제 김홍호 위원장 지금 이제 부평을에 출마하고 네. 있는 김홍호 위원장하고도 이제 뭐 사석에서 취재차 이야기를 네. 했을 때에도 언제든 열려 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 어떤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틀었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단일화를 이루었던 이런 지역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포맷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총선도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어떤 이런 정의당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인천 지역에서 예. 한 명 이상의 어떤 이런 당선자를 낸다라는 꼭 당선자를 낸다는 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맞춰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구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현재. 예. 자, 일단 지역에 뭐 후보가 등록되기 전까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해봤고, 이제 관전 포인트. 지금 어떤 지점들을 이번 선거에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저는 계십니까? 인천투데이에서 기사를 예. 쓰면서 지금까지 4개의 관전 포인트를 이제 제시를 했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제 예. 그 부실상정, 그 비례 연합정당 논란 예, 이것이 예.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있고 하나는 인천이 역대 선거에서 무조건 뭐라 그러죠 그 전국 표시 바로미터 역할을 했는데 이번 총선 전에 이제 전체적인 여론은 그 보수 야당 심판론이 우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영향이 그럼 인천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네. 있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 정치인의 등장 지역구. 그러니까 예. 홍미영 전 그 부평구청장이 인천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예.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구에서 그 여성 정치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성 후보들이 몇 군데 출마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지역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죽산 조봉암 선생 이후에 네. 그 첫 어떤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네. 죽산 조봉암 선생도 사실은 그 진보당으로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무소속과 예. 그 독립당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당선됐지. 진보 정당 간판을 걸고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천에서 진보 정당 국회의원 예. 지역구에서 나오느냐 예. 이거고 마지막 제가 뽑은 관전 포인트는 유정복 시장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모든 시장들이 지방선거에서 지고 예. 국회 선거에 나가서 예. 부활했어요. 예. 그 장사한 지 2, 3년 만에 다들 부활했는데 예. 뭐 송영길 의원도 예. 지고 나서 부활했고 예. 안상수 의원님도 시장 선거에 진 다음에 부활을 예. 했고
그럼 과연 이제 이종국 시장은 이번 남동 갑에 출마하셨는데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일단 뭐 야당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얘기 아닌가요? 여성 어떤가요? 정치인 후보 등장하고 진보 정당 얘기는? 다르죠. 왜냐면은 여성 정치인이 꼭 그 진보 정당만 있는 건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남영희 후보 미추를 의뢰 민주당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소속 이행숙 후보도 있고요. 서구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헤드는 저 인천 투데이에 우리 김갑범 기자님이 아주 치고 나가는 걸로 예, 끝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상당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가 하라고 뭐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정진욱 기자는 뭐 좀 기대하는 관전 포인트. 일단은 부천은 민주당이 지금 다 싹쓸이한 곳이잖아요. 예, 예. 여기가 약간 조금 바람이 있어요. 예. 약간 그 출퇴근자가 서울 출퇴근자도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바람이 그러니까 중앙 쪽에 이제 바람이 같이 부는 성향이니까 예. 한 번 바뀌면 싹 바뀌고.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원혜영 의원 쪽 빼고 예. 나머지 싹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싹쓸이를 했는데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누군가 한 명 선전을 해서 정말로 닭고수전 딱 나올 것이냐. 예. 그거에 좀 관전 포인트고요. 한 명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중에 한 명 정도 좀 보고 있는데 그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서른 의원 쪽에 도전하는 서영석 의원이 약간 조금 가능성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그 5선이라는 큰 것도 있지만 피로감이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 나오고 피로감이 있고 두 번째 이 서영석 후보가 이제 남원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전라도 남원 사람이어서 미래통합당인데 남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 전라도의 표심을 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지만 또 서른 의원은 또 서른 의원이라는 또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두 분이 어떻게 치고 나갈 건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서영석 의원은 그러니까 남원 출신이라서 이쪽 그러니까 전라도 이렇게 향후의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표로 섭외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서른 의원 쪽에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보냐니까 자기는 최근에 조용익 변호사를 이렇게 섭외를 캠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불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천에는 누가 먼저 꽂을 것이냐. 호남선들이 많잖아요, 부천에요. 많죠. 그래서 누가 꽂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고 김포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김포 갑으로 갔을 때는 이 민주당이라는 또 강세가 있고 또 갑이 신도시인가요? 신도시도 일부 있습니다. 한강신도에 약간 있고요. 혼재돼 있는. 네, 혼재된 곳이라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주영 후보가 되게 온순하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또 노동권에 또 뛰어들고 그래서 보니까 또 김포에 또 노동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장이 가장 많은 곳 중에 김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닥 민심을 훑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각 주요 인사들부터 해서 노동자부터 해서 시민들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영록이라는 이 네임빌려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선거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고. 거기 3파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박진호 후보 가장 젊습니다. 30살. 패기가 엄청납니다. 또 해병대 출신이고 또 와이프도 지금 골프 프로 선수예요. 그래서 출신이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같이 선거운동 하는데 하여튼 되게 힘차 보여서 약간 바람이 거기도 살짝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김포 의로 가면은 이제 홍철호 의원이 있는데 거기가 그쪽 지역이 원래 김포 자체가 이 보수 세력이 되게 강한 곳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 넘어가면서 홍철호는 여기 지킬 것이냐 말질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일 후보가 민주당 처음에 경선에서 컷오프 됐다 살아났는데 이제 바람이 조금 살짝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홍철호 의원을 꺾을 것이냐 또 이 정말로 이 박사일 후보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이 수성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재필 기자가 혹시 뭐 지켜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들. 저는 일단 부평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평을 같은 경우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4선에 도전을 하는 지역구인데 정의당의 이제 김웅호 위원장, 그러니까 그 김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까지 갖고 이제 3파전인데. 민중당 임동수 후보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언급 안 해가지고 컴플레인 받았다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어떤 이런 표심이 어떤 이렇게
분산이 되는 네. 그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갖고 이제 어떤 싸움이 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당의 어떤 정의당이 얼마나 선전을 그렇죠.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네. 부분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4년 싶어요. 네. 전 이현웅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4년 전에는 이제 그 강창규 위원장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당 이현웅 그다음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왔는데 이현웅 후보가 25%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거의 3파전인데 진보 진영의 표는 이제 홍영표, 김웅호, 임동수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이고 보수 진영 표는 이제 강창규 네. 단위로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인천의 최대 관심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경우도. 그래서 아까 이제 홍미영 청장 얘기 나왔을 때 왜 그랬었냐면은 정의당이 나간 지역구인데다가 홍미영 청장이 이제 무소속으로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아 여기 이렇게 되면은 홍영표 의원에게 굉장히 악재로 크게 그렇죠. 작용하지 굉장히 않겠느냐 이렇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 지역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였는데 네. 결국엔 이제 홍미영 전 청장이 네. 무소속 출마 하지 않기로 않기로 하면서 예. 기자들이 바라본 현장의 어떤 주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점 네. 강조합니다. 주관. 그리고 근데 철저한 주관적인 방송이니까. 예, 일단 뭐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예. 그 인천에 지금 이제 송영길 네. 후보 마찬가지로 예. 다선 중진인데 그리고 5선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저희 이제 지역구만 일단 놓고 보면 계양 같은 경우에 이제 계양구 선거구가 생기고 이제 가불로 나눠진 이후 놓고 예. 봤을 때 계양 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송영길 의원이 같이 했죠. 항상 예. 출마했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맞붙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윤영선 예비 후보와도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네, 후보죠. 바가 있는데, 예. 맞붙었던 바가 있는데 과연 그 선거구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점령해 왔던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아성을 미래통합당 이번에 깰 수 있을지 그 예.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갑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 부평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은 아까 말씀드렸고 부평갑 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와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현역이죠 정유석 후보가 막 붙는데 지난 선거 때에는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되면서 이제 문병호 네. 예 당시 이제 의원과 같이 이제 이제 3자 대결로 펼쳐졌었는데 그때 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재검표까지 가는 이런 접전 끝에 그렇죠. 정유섭 의원이 21표로 신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맞대결로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선거구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예, 지켜봐야 할 예.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안이나 공약들 중에 눈에 띄는 이 표심을 공략할 공약들 어떤 것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GTX B 노선 네. 조기착공을 일단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떠나서 공약들은 솔직히 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네.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이슈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예. 그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게 말 그대로 양당 그 모든 정당들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예. GTX B 노선의 조기착공 그리고 네. 부평 미군 기지의 어떤 공원화 예, 그런 부분들을 내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론이 됐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홍대 원종선을 계양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예. 공약 그리고 그 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계양 그 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백지화하겠다라는 예. 공약들 그러니까 주요 예. 이슈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이슈들은 전부 다 공약으로 내걸리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주민들이 당연히 민감해하고 바라봤고 기대했던 궁금해하는 사안들인데 이제 그 여야 일단 후보들이 이제 내놓는 시선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과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GTX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직히 정부 정책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서 가는 이런 부분들. 네. 조기 개통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도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환이 됐죠. 그리고 현재 네. 지금 오염 정화 작업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은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어떤 백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면서 내걸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마 보도나 뭐 토론 과정들이 있을 텐데 유권자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 지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떤 지점들 좀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공약이나 현안들. 사실은 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네. 이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정책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네. 심지어 취재하는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 어떤 공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교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다 공이 뭘 내걸었냐면 철도 공약을 내걸었어요. 네. 뭐 경인선 지하화도 있고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존 선거와 다르게 전에는 이제 선거 때 보통 도로 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도로는 우리 집마당까지 오지 않습니까? 예. 철도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예. 않았었어요. 철도는 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온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간선으로 광역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 뭐 통합당, 네. 정의당 할 것 없이 뭐 예. KTX, GTX 뭐 이런 예. 철도 공약들을 다들 앞세우고 있고 뭐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사실은 1호 공약이 철도 공약입니다. 예. 예, 두 군데 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인천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조기 개통하겠다, 조기 네. 뭐 촉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공약이고 그럼 이제 인천시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 우리가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각장 문제, 우리 항만에 있던 뭐그 화물 주차장 네. 문제 이런 것들 사실은 이미 도시 개발 계획을 할 때 시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던 사업들인데 이게 어떤 사업들은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이용당하는 예. 예,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유권자들이 좀 저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고 계획들인데 네. 내용은 유권자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형태로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참 선거 때마다 고민인데 이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자세히 찾아서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눈에 띄는 공약을 꼽으라 그러면 감염 전문 병원. 사실 인천이 네. 인천공항이 대략 지난해 한 7,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인천국제 우리 항만이 네. 대략 한 15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연안역이 포함하면 다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즉 엄청난 인구 유동하는 곳이 인천항, 인천공항인데 인천에 사실 감염 전문병원 이번에 그 국회 예산안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맹성규 후보,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천에 그 감염 전문병원 네. 뭐 그때 배준영 후보 같은 경우도 영종도에다가 이제 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이 종합병원을 세우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예.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허정식 후보가 승기천을 갖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예. 눈에 띄는 공약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부천 김포 쪽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일단 있어요? 김포 쪽에서는 가장 핵심인 게 교통 쪽이 많이 그렇죠? 심각해요. 왜냐면은 네. 젊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항상 어필하시거든요. 네. 정말 김포 도시철도 네. 출근길 타면 정말로 숨막혀. 코로나 전국인데도 예. 두량이죠. 네, 두량밖에 안 되고 출퇴근길이 네. 정말 힘들고 버스도 정말 줄을 예. 정말 보이지 않게 서는데도 너무 예. 불편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모든 후보들이 이 철도나 이 교통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중요하죠. 근데 도교육청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학교를 자꾸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스탠스고 근데 또 몰리는 정도 몰리니까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뭐 학교 평준화 얘기도 나오죠. 근데 2022년도에는 도입될 얘기고 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심이 자극하기 중요하고 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 소각장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또 그쪽에 자연 순환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 또 부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래통합 후보들은 어저께죠. 이렇게 또 광역동 폐지 그리고 낙후된 예. 주거환경도 원도심 다 살리는 방법 그리고 검역법 개정으로 전염병 국민건강 지켜내겠다. 그리고 예. 동성애 옹호도 상당히 좀 이슈가 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법률이나 조례를 폐기하겠다 이런 네 분의 공동으로 이제 공동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유권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네. 없느냐를 좀 더 잘 따져보고 저희도 더 잘 전달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나가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코너에 오자 정리가 있어요. 이 오자 정리로 하고 넘어가야 또 오자 되는데 정리, 전 이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아, 자 오늘 뉴스원에서 오신 네. 정진욱 기자. 자 선거 아무래도 오자 정리한다면 내 지역 일꾼. 내 지역 일꾼. 내 지역 일꾼 이건 뭐 네. 굳이 설명을 들어볼 네, 필요가 필요 없는데요. 없습니다. 네, 상당히 예.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예. 내 지역의 예.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지역 네. 일꾼 예. 하겠습니다. 일꾼을 뽑아야죠. 네. 자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김명범 기자님. 저는 이게 그래도 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인천 투표율 하겠습니다. 아 왜요? 인천의 총선 투표율이요. 네. 51%대입니다. 네. 못 넘어가요.
지난 네, 선거에서. 항상 전국 부평 하위권이었죠. 예, 늘 맞아요. 하위권이고 맞아, 17위, 16위. 맞아. 예. 부평 분발하십시오. 51.4%. 북인천 방송 잘하셔야 돼요. 51.4%가 뭡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선거는 민주주의 네. 꽃이고 많이 투표할수록 대의성이 네. 높아지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인천 투표율이 최소한 이번에 예. 60% 한번 넘겨봤으면. 예. 네. 인천을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굉장히 네. 애정하는 우리 인천 투데이 김갑봉 네. 기자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기자. 지금. 자, 이재필 기자 오자 정리. 저는 핑미요.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은 이거 좋다. 괜찮다. 이거 달라, 역시. 확실히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역시 북인천 방송의 예. 그 마스코트예요. 얼굴 얼굴 맞네요. 얼굴 아, 담당. 얼굴 예. 맞네요. 국민 프로듀서 분들의 예. 선택은 핑미요. 그렇죠. 국민이 프로듀서다.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이야, 그런 의미가 오늘의 오자로 한번 선정을 해보죠. 하나, 둘, 셋 하면 정하시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자 정리. 하나, 둘, 셋. 예. 자, 이렇게 되면 투표로 어. 아니 이거 동수예요. 동수네요. 아, 동수. 그러네. 인천 투표율과 핑미요. 자, 오늘 그러면 둘 다 하시죠. 인천 투표율과 핑미요. 만약에 핑미핑미업 하면은 북인정 네. 방송 조작됐던 거 있어요. 아니 두 개로 두 개. 같은 회사 소리라고. 저 누구 찍으셨어요? 여기 찍으셨죠? 이거 봐, 왜줄 알았어? 아니, 팔이 안 죽는다고. 알겠습니다. 손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죄는 의미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죄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자, 오늘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또 경인 지역의 또 새로운 소식들, 또 경인 기사 예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 기사예보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인 기사예보 첫 번째 뉴스는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소식은 첫 시작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면마스크 500개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 지원했습니다. 네, 전달된 면마스크는 미추홀구 가족센터, 여성사회교육장, 달빛공방, 다영사,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코디자 평생교육원,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한복협회 등에서 제작한 면마스크 7천여 장 중 일부라는데요. 구에서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돌보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부천 소식입니다. 부천 소식도 요즘 날씨처럼 아주 맑음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지역 내 경로식당 10개소에서 어르신 1,305명에게 매일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대체식은 휴대가 간편한 가공밥과 라면에 김과 김치 등을 곁들인 꾸러미로 어르신들이 식당을 찾아 가져가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 뉴스입니다. 김포 소식도 꽃피는 3월처럼 아주 맑음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과 도서관 이용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약 자료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시 도서관 정회원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 홈페이지에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8시에 신청한 도서관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지역 내 도서관별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50가족, 한 가족당 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한 책은 소독 후 제공하며 14일 이내 6개 공공도서관 무임 반납함에 직접 반납하면 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많은 지자체의 노력처럼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저희가 사실 가볍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취재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직접 체험하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 다음 시간에도 더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갑봉 기자님 오늘 아주 감초 같은 역할 기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네. 핑미 판단하시더라고요. 저는 후배들이 열어놓은 길을 역시 예. 잘 따라가니까 예. 뭐 예. 전 모니터링 하고 왔거든요.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후배들이 예. 전체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어서 빠짐없이 또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와 함께 유권자 여러분 안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봐주세요.